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우리 세율표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율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세금을 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그래서 세율은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국회에서 다 동의를 받아야 1%, 2%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세율은 민감하고 중요한 건데, 자, 세율을 바꾼다, 또 세율이 변경됐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또 우리가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세율 체계를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사결정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특히 자산 관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세율이 낮고 어떤 세율이 초과 누진 구조고 어디에 해당되면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지를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율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득에 관련된 세율이죠. 자,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얼마의 세금을 떼가 나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또 개인으로 사업을 했을 때의 세금, 법인으로 했을 때의 세금을 또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을 누구한테 옮기는데 도대체 얼마의 세금이 내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이다, 상품이다 이렇게 거래할 때 도대체 또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개략적으로 이런 세금들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굉장히 어떤 의사결정에 신속하고 나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소득 관련 세율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 퇴직소득세율, 이게 개인과 관련된 세율이고요. 법인세율, 법인과 관련된 세율입니다. 자, 종합소득세율은 뭐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모두 합쳐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개인 사업자가 내는 세율이 따로 있고 직장인이 내는 세율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은 세율이 혹시 적은 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나 일반 직장인이나 또는 의사나 내는 세율은 똑같습니다. 적용하는 세율은 똑같다는 거죠. 즉 소득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10년 전에 사는 부동산을 하나 팔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과세율이 아닌 이상 그 세율이 어떻게 돼? 이렇게 질문 오면 당신이 내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하고 동일합니다라고 하면 의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양도세는 별도의 세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양도세 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이 동일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퇴직해서 한꺼번에 돈을 받았는데 퇴직소득세율은 별도로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율도 동일합니다. 단지 퇴직소득에서 어떤 공제를 해줄 거냐, 뭘 빼줄 거냐의 차이가 있지 남는 과세 표준에서 적용하는 세율은 근로소득이나 개인사업자나 또 부동산을 팔을 때 양도소득세나 퇴직해서 받을 퇴직소득세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자,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 과세 표준이라는 거죠. 과세 표준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총 수입에서 어떤 공제들을 각자 빼고 남는 금액, 이 남는 금액의 기준을 가지고 남는 금액이 1,200 이하면 6%, 그죠? 8,800만 원 초과면 35%, 3억 원 초과면 38%. 자, 누진공제라는 것은 이 세율을 적용해서 금액을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될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얘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5억을 벌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억을 초과하니까 38%. 그래서 누진공제 2,390만 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내야 될 세금, 이렇게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죠.
자, 여기에 별도 세율이 하나 더 붙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는 거죠. 그래서 최고 구간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10%, 3.8%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소득에 대해서 41.8%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법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 개인이 벌었을 때는 이런 구조로 세금을 내고 법인이 돈을 벌었을 때는 이 구조로 내는데 법인은요 2억 이하까지는 10%만 냅니다. 자, 법인이 1년에 총 벌은 금액이 2억이다. 그러면 10%, 2천만 원을 내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개인이 벌었을 때와 법인이 벌었을 때의 세율 차이가 상당히 나지 않습니까? 자, 보시죠. 개인이 2억을 벌었다. 그럼 어느 구간입니까? 이 구간이죠.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이 사이면 법인은 10%인데 개인은 약 35%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판단해 약 25% 정도 세금을 개인이 더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개인으로 사업을 하는 게 유리하냐? 법인으로 유리하냐? 법인이 훨씬 소득이 좀 발생한다면 유리하죠. 그죠?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요 구간이죠. 약 총 털털 털어서 남는 금액이 1년에 1,200만 원 남았다. 그러면 개인이 훨씬 좋은 거죠. 법인은 어떻게 해요? 10% 내니까. 4% 차이네. 사실 이런 구조라면 개인이 맞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세금 구조만 따지면 법인이 상당히 세금이 적습니다. 자,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개인 사업을 하는데 매출도 100% 노출돼요. 비용도 들어갈 때 딱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매년 2억씩 소득이 발생해요. 이건 누구도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평생 이렇게 2억씩 소득이 발생하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하시겠습니까? 법인으로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결정에 도움을 줄 때 이 표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법인이 2억을 초과해서 번다. 그러면 2억까지는 10%, 2억이 넘어가면 20%의 세금을 냅니다. 자, 법인이 100억을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억까지는 10%, 98억은 20%. 물론 별도로 여기에 주민세 10%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2억까지는 실적으로는 11%, 2억 초과는 22%. 이건 개인 법인 주민세는 동일하죠. 자, 굉장히 소득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 노출되는 상황에서 자, 세금도 큰 비용인데 한 20% 정도 마진을 나라에서 계속 가져간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개인으로 할 거냐, 법인으로 할 거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봐야 되고요. 또 그런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재산과 관련된 세율입니다. 크게 재산이 왔다 갔다 할 때 발생하는 세율이 증여세와 상속입니다. 자, 증여는 뭐냐? 아실 거예요. 살았을 때 주는 것, 이걸 증여라고 그러고요.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겨, 이게 상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증여는 생전에, 상속은 사후에 이렇게 내는 세금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야, 뭘 살았을 때 내는 세금은 굉장히 자식한테 돈 주면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고 돌아가셔서 세금 내면 좀 적게 낸다더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율하고 증여세율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똑같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있느냐? 공제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증여는 살아생전에 가족이나 친척들한테 재산을 주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받는 사람이 세금을 좀 더 내야 되는 건데 공제가 별로 없어요. 상속은 그 사람이 평생 모아놓은 자산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사망을 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재산을 나머지 가족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죠? 어떤 자산에 대해서 또 공제도 해주고, 그러니까 공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공제를 빼고 난 과세 표준을 가지고 계산한 세율은 상속세나 증여세나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도로 있지 않다. 마찬가지입니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에서 1억까지는 10%, 그리고 30억 초과하면 50%. 굉장히 많은 세율이죠.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까지는 10%, 30억 초과는 50%. 혹시 뭐 인터넷에 보시면 보통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부부가 있을 때 보통 기본공제 있고 일괄공제가 있어서 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11억이다 라고 했을 때 10억은 빼주고 나머지 1억 가지고 10% 이렇게 과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 재산이 11억이다 그러면 공제 10억을 하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 10%, 그럼 얼마죠? 1,000만 원의 상속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1억 가지고 1,000만 원 내면 굉장히 좀 적은 금액이고요. 반대로 10억을 증여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구간입니다. 10억에 30%, 그럼 얼마죠? 3억. 3억에서 6천만 원을 빼면 2억 4천. 자, 생전에 10억을 주는 거하고 사후에 10억을 받는 거하고는 굉장히 세금 차이가 많다. 하지만 세율 적용은 동일하다. 이 점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거래했을 때 부동산이든 상품이든 물건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세율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가가세 10% 이걸 알고 있죠. 자, 근데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만 있는 게 아니고 간이과세자라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는 10%의 부가세를 내고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사업자입니다. 뭐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매출로만 발생하는 사람들은 간이사업자인데, 이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0.5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10% 세율인데 거기에 30%를 빼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가 아니고 3% 정도의 부가가치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팔았다.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취득세율로 가게 되죠. 뭐 주택에 대해서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소형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해주기도 하고 또 취득세를 내려주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최소 1%에서 4%까지 과세되고요. 일반 토지, 상가다 그러면 주택 외 자산은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취득세가 4%가 적용이 돼요. 4%. 거래 금액의 4%입니다. 1억짜리면 400만 원. 또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래되면 무조건 따라 붙는 게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0.4%. 그래서 보통 부동산이 한번 왔다 가면 4.6% 정도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4.6%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4.6% 이것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거래될 때 내는 세금, 내가 재산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 또 내가 소득을 발생했을 때 개인과 관련된 세금, 법인과 관련된 세금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